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도 2024년 후반기에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었던 KF-21의 양산 일정을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6개월이나 앞당겨버린 것인데요.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KF-21에 흙탕물을 끼얹고자 하는 괘씸한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끔찍한 껌딱지 인도네시아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혼자 망상병에 사로잡혀 KF-21이 마치 자신들의 전투기인 것 마냥 판을 깔며 한국 전투기와 항공부품 그리고 기술까지 꿀꺽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을 들은 세계 굴지의 외신들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괄목상대에 대서특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AES A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통수로 KF-21 프로젝트의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결국 세계 12번째 AES A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AES A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 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KF-21이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모 기자는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경 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 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상공에 출현한 적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KF-21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망둥어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담금지부를 차일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한동안 KF-21에는 신경 안 쓰는 척 다른 나라 무기를 쇼핑하던 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망상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변의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개발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CIA에서도 인정할 만큼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의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A-3, SA-2 지대공 미사일을 주요 군사 거점은 물론 산악지대를 활용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촘촘히 배치해 놓았다고 하죠. 레이더로 타깃을 확보하면 10에서 40km의 적기에 출현고도에 따라 다중요격 방어망을 구축, 언제 어디에 들어와도 격추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이 바로 전자전 기술입니다. 강력한 재밍을 구사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북한이 방공망을 지상에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를 제압, 목표 지점에 타격을 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전기를 띄워서 방공망 레이더의 주파수를 수집한 뒤 그것을 강하게 증폭시켜 대속에 되면 상대방 레이더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국산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2회 방추위에서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발표해 한국산 전자전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자전기의 기종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송기에 통신제머를 넣어 전자전기를 개발하거나 KF-21을 개량한 KF-21G를 전자전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빼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F-21의 경우 전자전기로서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1월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강연을 통해 전자전기로서 KF-21G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산 전자전기가 제작되고 전장에 배치된다면 까다로운 북한 방공망을 바보로 만드는 등 효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장비 개발을 통해 한국 전자전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미소 짓는 국가가 있는데요. 어이없게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이 개발한 전자전기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자카르타는 최근 KF-21에 대해 보도하면서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기에 만일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블록2 양산 시점에는 전자전기 등 KF-21의 개량형도 나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힘들이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장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블록2의 경우 당초 한국-인도네시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협의한 내용은 시제기한대와 기술자료 이전 KF-21 블록1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개량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줘야 할 의무도 없고 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았죠.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자전기 개발에 KF-21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혼자 신난 인도네시아 언론이 김칫국을 들이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에도 전자전기를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없을 뿐더러 전자전 기술의 경우 다른 국가에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 기밀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전자전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은 ADD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자전포드 ALQ88K의 개발에 성공, 7년이 넘는 노력 끝에 1990년대 초 완성품을 만들고 지금의 전자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니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이죠. 인니가 성실하게 분담금 납부를 했어도 기술 이전은 어려운 상황에 분담금 지불조차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인니를 한국이 어떻게 믿고 전자전 기술 같은 고급 기술을 넘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인니 언론과 정부는 뻔뻔하게 전자전 기술까지 바란 것입니다. 현재 연체된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또 찔끔 납부하며 자신들은 여전히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에 자국 조종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을 보면서 기술만 빼앗아 가겠다는 속내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현재 한국 KF-21의 성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출중하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회사가 없는 웰미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니는 KF-21이 점점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놀라운 속도로 테스트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인니 정부가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며 인적 교류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인니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중국과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인니에 대해 기술 협력에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탐내는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다른 국가들마저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기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은 시간과 돈을 쏟으며 지금의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자전기 역시 K방산 수출에 큰 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